교육 담당 황지원입니다. 메가랜드에서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1대1 개인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는데 제가 학창 시절부터 한 과외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신 있고 저하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결정된 것 같고 그분을 반드시 1년 동안 같이 제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공부주도 좀 필요한 거 부족한 거 제가 채워주면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공부해 나가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올해는 꼭 합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황 선생님과 1대1 개인학습 프로그램 개인학습 프로그램 준비 중인 최선영입니다. 전업주부이고요. 40대입니다. 올해는 정말 꼭 합격하려고 황 선생님하고 개인 프로그램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 옆에 계신 분이 매달에서 1대1 개인 학습 프로그램을 부동산 학개론 저 황지원과 함께 1년 동안 공부해서 어떻게 공부해 나가는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조언해 주면서 지도하게 될 분이신데 먼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준비 중인 최선영이고요. 40대입니다. 전업주부이고요. 40대? 그러면 자녀분도?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공부할 시간은 좀 많이 있겠네요. 그래도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듣기로는 이제 신청하셨을 때 내용을 잠깐 보니까 31회 때 좀 네. 고배를 마셨다고 열심히 하셨는데 나름 한다고 했는데 그렇네요. 혹시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민법은 60점대가 나왔는데 학개론이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점수가. 그래서 학개론이 막상 또 시험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동차 공부하셨는데 네. 이 차는 좀 괜찮았는데 이 차도 그렇게 안정적인 것 같진 않고요. 어쨌든 합격점 됐는데 아니, 그렇진 않았는데. 그래요? 다행히 그럼 좀 위안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학교로는 제 수업으로 공부하진 않으셨고 네, 그 전에는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들었었고 그게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거는 이제 아는 언니가 수업을 들어봤는데 동영상만 들어도 수업 다른 공부가 안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분 아마 합격하셔서 그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공부라는 게 영상만 듣는다고, 이강만 듣는다고 해결되진 않을 건데 어찌됐거나 추천해 주신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간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텐데 그러면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을까요? 이번에 좀 내가 실패하게 됐던 일단 신중한 이유를 드리고 실패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를 한번 좀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잠깐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나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꼼꼼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던가. 이렇게 수업을 들었을 때는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가 안 풀리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생각보다 동영 봤을 때는 점수가 조금 들락날락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도 점수가 그러니까 첫째 주하고 넷째 주는 점수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동영에서? 네, 동영에서. 근데 막상 시험을 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부딪혔었어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시험은 사실 동영과는 조금 동영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집중해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문제에 익숙해져 있는 반면에 본 시험은 사실 배우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멘탈적으로 좀 당황스러움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공부는 한다고 했는데 문제 풀었을 때 그 문제가 이렇게 술술 풀리지 않았던 그런 좀. 그럼 이제 공부하셨을 때 전체를 100으로 잡았을 때 이제 공부를 동영상도 듣고 내가 집에서 복습도 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도 풀었을 텐데 그러면 내가 이제
동영상을 듣는 시간과 따로 혼자 복습하는 시간과 문제풀이 시간을 100으로 잡았을 때 얼마큼씩 비율을 잡았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얘기 좀 해주셨으면. 문제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문제가 문제 20? 문제는 20. 그리고 거의 동영상이 아니라 저는 현강만 들었었는데 현강에 좀 더 많은 비중이 컸었고요. 한 40에서 50 정도는 그랬고 나머지는 이제 암기하고 그 요약집 같은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약 현강 한 듣는데 45% 정도, 그 다음에 한 복습하는데 35%, 나머지 20%는 문제풀이 시간에. 네. 일단은 이제 다시 32회를 대비해서 공부를 해 나갈 건데, 공부하는 방향의 초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할 때 이제 동영상을 듣고 이해하는 부분이 한 20에서 30 정도, 내가 복습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역시 20에서 30 정도, 나머지 50% 정도 또는 40에서 50% 정도는 문제풀이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해한 것과 합격하려면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알아듣곤 하는데 지문을 봤을 때 이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들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말로 풀어내면 알 것 같은데 아는 것들이 사실 내용들이 많은데 지문으로 봤을 때 속아 넘어가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걸 줄이려면 문제풀이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 암기도 필요하지만 이해를 해서 쉽게 암기하고, 암기하는 목적은 결국 문제풀이에 있어요. 문제풀이에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언제나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집이니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풀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안정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학교론 공부를 한번 얘기를 넘어가 보면 어떤 게 어려웠을까요? 학교론 공부하는데. 저는 정책이에요. 정책론. 네. 이번에 문제도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이번에 좀 정권의 좀 정책들이 워낙 많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규제하다 보니까 그런 출제 문제도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정책론 많이 나왔고. 투자론은 어땠을까요? 투자는 너무 적게 나오지 않았나요? 맞아요. 모든 학교론 선생님이 좀 당황했어요. 31회 동안에 30년 동안 계속 5문제 이상, 8문제까지 출제됐던 투자론이 31회 때는 이번에는 3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아서 좀 많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마 내년에 32회 때는 올해 같진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투자론 문제가 5문제 이상은 예년과 비슷하게 출제될 거라고 예상되니까 투자론도 역시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고. 정책론이 좀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에 제가 들었던 수업이 암기 위주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셨던 그런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정책은 암기를 한다고 해서 지문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그렇죠. 지문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다 암기한다는 게 솔직히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해석 부분도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정책이 되게 제가 생각에 정책론에 이제 출제자가 정책론 문제를 낼 때는 단순히 이제 정책에 대한 내용만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책이 드러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책을 통해서 나라에서 원하고자 하는 방향과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상황들을 예측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정책에 대한 본 내용을 이제 물어보는 게 출제자의 의도 같아요. 근데 보통 수강생들은 정책은 이런 거야 이렇게 딱 끝내서 외워보다 보니까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이제 접근했을 때 좀 당황스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공부는 했는데 알 것 같은데 답은 틀리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가 생각에 공부는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고, 이해를 한 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잘 풀어내려고 하다 보면 암기를 해야 되고, 암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하면 암기량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해서 암기한 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가서 실제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문제풀이겠죠. 열심히 해야 될 거고, 제가 많이 이제 옆에서 조언해주고 지도하면서 잘 합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드리긴 할 거예요. 잘 따라오실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32회 네.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지금까지 어떻게 2달 지났는데 벌써 11월, 12월 공부를 좀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그래요. 황 선생님만 확실히 믿고 가겠습니다. 네. 믿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또 합격시켜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거고 합격하시고 제가 과외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과외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외하면서 제가 생각에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일단 제가 가르쳐 주고 일단 이제 입시였을 때 과외했을 때 가르쳐 주고 항상 마지막에 제가 10분 정도 또는 15분 정도 시간을 내서 가장 중요하고 포인트 되는 걸 설명을 해보라고 해요. 학생한테. 그래서 설명을 못하게 되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더 추가적으로 제가 숙제를 내주고 과제를 내주고 이런 과정을 했었는데 그게 좀 좋은 방법이었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많이 좀 물어볼 거예요. 설명을 해봐라.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을 제가 좀 짚어줄 거고 좀 잘못 해석된 부분들을 제가 바로 잡아줄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실제로 이 영상들 앞으로 이제 계속 보시면서 본 수강생이 공부하면서 실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본인들도 좀 느끼실 거예요.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그걸 통해서 좋은 방법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차차 좀 지켜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32일 공부에 다짐, 의지 뭐 이런 거 하나 밝혀보세요. 의지요? 네, 무조건 붙겠다. 무조건 합격하겠다. 그러면 공부량은 얼마나? 하루에 이제 얼마씩 공부하겠다.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동영상 강의 빼고 동영상 강의 빼고 얘기를 들으면 항상 3시간에서 4시간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3시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동영상 강의 듣고 복습하고 이거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3시간 정도 내가 공부할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충분할 것 같고 물론 일요일 날은 놓쳐도 괜찮아요. 네, 토요일까지만 공부하고 일요일까지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제가 뭐 객관할 수는 없고 공부하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일주일 내내 공부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건강도 챙기고 가족도 챙겨야 될 거고 그리고 스트레스 좀 풀어야 될 거예요. 저마다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방법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루에 동영상 듣고 3시간 정도 공부하고 이렇게 힘든 것들을 지친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기만의 이런 스트레스 해소법 이런 것들 하나 정도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일요일날은 좀 가능한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는 걸로 하고 일주일에 1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3시간 정도는 절대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고 이 공부가 만만한 공부는 절대로 아니에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보통 느끼실 건데 야, 이렇게 공부량이 많았어 라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 또 이렇게 어려웠어? 옆 동네 아줌마도 하고 옆집에 좀 할머니 되시는 분들도 합격하시고 하는 거 보시면서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도 3년, 4년 오랜 시간 걸쳐서 어렵게 합격하신 분들이니까 절대로 쉽게 볼 건 아니고 좀 마음을 좀 다잡아서 공부 시작하셨으면 딱 1년 내 끝내는 게 좋으니까 그래요. 죄송하지만 이제 남은 1년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노력해봐요.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2부 정도 되겠네요. 이제 어떻게 공부해 나가는지 학습 계획도 세우고 제가 이제 필요한 과정에서 공부에 대한 계획표도 좀 세우면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는 거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하시고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응원 한마디 같이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저희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얘기죠. 네, 즐겁게 공부해요. 네, 화이팅!